여러분, 미국의 돈줄 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죠, 그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에요. 예.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과를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11월 하순부터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겠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통화정책 방향을 돈 풀기가 아니라 돈줄 쥐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변화가 엄청나게 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테이퍼링, 돈줄 쥐기는요, 지난 2013년인가요? 당시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유동성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하자마자 한국 시장도 거의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주식시장이 말입니다.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필리핀이었는데 거의 20%까지 떨어졌고요. 가장 적게 떨어진 신흥국이 인도였는데 9%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미국의 테이퍼링,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은요 신흥국들에게는 충분히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주택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오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상황 변화가 예측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 시작하느냐. 결국 12월이 아니라 11월 하순부터 시작을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11월 하순부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매월 150억 달러씩 할 거다. 지금 현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은요 1200억 달러입니다. 1200억 달러의 국채하고요 주택저당증권을 계속 매입을 해왔습니다. 국채는 800억 달러 정도 했고요. 주택저당증권은 400억 달러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들이고 그죠? 현금을 푼다.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간다는 거예요. 국채에서는 8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줄이고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는 400억 달러에서 그죠? 50억 달러까지 계속 50억 달러씩 계속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얼마나 될까요? 8개월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8개월. 마무리는 내년 6월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예측한 것은 12월이었고요. 그런데 11월로 당겨졌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또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될 요소가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준금리가 언제 인상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면 테이퍼링이 끝나는 6월 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 미국의 이 경제 전문가들은요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아주 애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곧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이 끝나더라도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둘 수 있다. 이런 시각이 깔려져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이라는 또 단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금리 인상도 앞당기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애매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도 내년에는 될 수 있다. 예, 이게 두 번째 신호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호는요. 세 번째 신호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장기간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예, 이 표현이 아주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지 아주 애매한 해석을 낳게 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가 지난 5월부터 금리가 아니고 소비자 물가가 5월부터 5%를 넘어섰죠. 그러면서 6월에 5.4, 7월에 5.4, 8월에 5.3 그리고 9월에도 5.4를 기록을 했고요. 10월, 11월, 12월까지도 예,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5%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가 넘을 거라고. 그러면 뭐 당장 보더라도 말입니다. 6개월이 넘어서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대로 가면 8개월을 넘어서는 5%. 그러면 사실상 일시적이 아닌데 표현을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예, 이게 진짜 애매하고 나름대로는 구두로 시장에 충격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굉장히 심했거든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아니냐,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거쳤어요. 이제는.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여러분 올랐어요.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도 미국의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0.29%가 상승했죠. 예, 그래서 0.29% 상승을 해서 104.95 올랐습니다. 36,157.58을 기록을 했습니다. 36,157.58 또 기록치죠. 또 기록, 역대급 기록이죠. 그러니까 역대급 기록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다우산업지수가 또 역대급 기록을 기록할 정도니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역대급 기록입니다. 예, 1.04%가 올라서 161.98 상승했습니다. 15,811.58로 마감했습니다. 또 나스닥도 기록을 이루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이게 미국이 테이퍼링을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거품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주식은 그래도 계속 오른다. 이제는 불확실성이 거쳤으니까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만큼 테이퍼링에 대한 충격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없었다. 금리 인상도 늦춰진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라는 뉘앙스가 좀 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미국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까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미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갔고요.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0% 넘게 코스피, 코스닥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지금까지는 말의 톤을 굉장히 낮췄잖아요. 지금 말의 톤을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록이 공개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회의록이 공개되면. 이게 회의록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다 내쏟지 않거든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금은 연착륙이 될 수 있게끔 신흥국에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천천히 뭔가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까지 테이퍼링 한다는 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이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내성이 박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씩 실제 FOMC가 개최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씩 풀어지면서 말입니다. 시장에는 또 충격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우리 시장이 오늘 올라갈지 떨어질지 솔직히 주식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 통화정책의 기조가 이제는 돈줄 재기에 나섰다. 그리고 적어도 올 상반기가 넘었으면 내년 상반기가 넘었으면 미국도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거예요. 돈줄 재기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돈줄 재기는 뭐 표시 나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금리 인상은 빨라질 겁니다. 금리 인상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시기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어떤 시기든 물가가 오르면 돈줄 재기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아마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를 완전히 싹 바꿔갈 겁니다. 우리도 그게 딱 대비해야 되는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에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사실 시장에서 보이는 바로미터잖아요. 그죠? 원달러 환율을 보면 저는 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82원이에요. 또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어떤 통화정책의 변화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시기든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